절대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0대에는. 그 다음에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노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지낸 상황인데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네. 재무 실수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이번 책에 네. 이 내용을 이제 3가지를 썼는데요. 이제 좀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에 쓴 건 이제 50대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네. 50대 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이렇게 돼서 한 3가지를 제가 짚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부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의에 가면 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개인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값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보험회사에 월납으로 들어가는 매월 넣는 연금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0대에는. 50대에는. 20, 30대가 아니고 50대에는. 네. 왜 그러냐면 보험사의 어떤 그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만 원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치면 12%인 6만 원이 사업비로 빠지고 44만 원이 적립돼서 굴러가니까요. 지금 같은 공시율이라면 한 8, 9년 돼야지 원금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 55세라고 가정을 하고 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63세 때 원금이 되면 그럼 언제 연금을 받아야지 그게 합리적일까요? 그럼 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그냥 몸져 누울 때 받겠네요. 그렇죠. 한 80세 정도 받아야 되는데 물론 80세 이후도 100세 시대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선생님들은 80세 이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제 퇴직하고 은퇴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은퇴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월납연금보험은 새로 가입하지 말라는 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는 이미 시간의 힘이 있고 조금 지나면 비과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유지하셨다가 연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제 보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보장성 보험을 50대에 새로 가입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보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또 개인마다 그게 어떤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보험은 조금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퇴직할 때, 은퇴할 때 들어갈 때 우리 자산에서 한 2, 3천 정도를 의료비 통장으로 따로 떼놓고 지금 부족한 어떤 그 보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떼워서 사용하는 게 훨씬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이제 한 30살 때, 35세 때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이게 100세 시대고 이러니까 80세 만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전 절대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30세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15년, 20년, 보통 20년 납이니까 거의 다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 돼갖고 야 이제 80세 만기로 돼서 100세까지 살 건데 불안해서 이걸 변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퇴직 전에는 보장성 보험료가 좀 많이 내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는 게 그나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해서 내가 지금 같은 소득이 아니고 아까 개인연금도 준비 많이 안 하셨다는데 적은 소득으로 개인 보장성 보험을 20년 동안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부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건강보험료까지 더한다 그러면 보통 뭐 한 5, 6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은퇴생활비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준비했으면 관계없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부부 적정생활비로 한 250에서 260 정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개인 민영보험하고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떼면 나머지 갖고 생활하기엔 너무 빡빡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50대 이상이시라면 보험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있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 자산 중에 한 2, 3천을 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20대든 30대든 50대든 관계없이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일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이 퇴직급여는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시라는 거. 저 일시금 받아서 창업을 하셔갖고 한 3명 중에 1명은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다 잃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 나도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놨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리면 노후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이런 퇴직급여는 무조건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거 중간에 퇴직금 점호산 받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막 직원들이 좋아하고 막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사실 힘들 때 내가 이제 경제활동하기 힘들 때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게다가 뭐냐면 그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도 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네. 노후자금으로 못 쓰고 다른 용도로 사라지면 당장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후에 그 돈이 정말 아쉬울 거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개인연금 꼭 들어야 된다.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사실 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연금을 좀 많이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령할 때 이게 약간 좀 건보료 이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 네. 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네네.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에서는 건보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9월부터 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진행되면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과거에는 30%만 반영했는데 지금 50% 늦춰서 높여서 늦어서. 반영을 하니까 네네. 건보료 부담이 조금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요. 개인연금은 아직까지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IRP 연금저축 전도사 같은데 이 건보료 지역보험료 계산할 때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보료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IRP나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돈은 금융소득으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료 아끼기 위해서도 IRP나 연금저축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노후나 은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IRP나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으면 합산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 과세를 이연시켜 버리니까 세금이 이게 소득이 합산이 안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사적연금은 아직까지는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맘 놓고 일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안 드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제도 개편이 되거나 할 때는 그때 가서 대응을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떼는 거니까. 없는 건 제가 안 이제 따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그 피부양자 자격 탄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2단계 개편하면서 2천만 원 줄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연금 많이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네.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넘는 게 연금만으로서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연 2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겠죠. 네,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갖고 이게 건보료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조기연금, 우리가 이제 손해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제때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건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년 땡겨 받으면 조기연금이라는데 혹시나 건보료 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땡겨서 손해를 보는 어떤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가 이번 책에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아까 공적연금이 30%에서 50%가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려가면 건보료 부담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00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그 정도면 뭐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네네. 너무 그런 숫자 전대에 치중하지 마시고 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아니면 다른 소득을 더 올려갖고 그 미미한 소득은 차라리 돈을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저는 좀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아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지. 자극적으로 그냥 뭐 167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탈락이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탈락하신 분이 한 2천 몇 명밖에 안 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동반 탈락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가 탈락하는 것까지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4천 명 좀 넘게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도입이 1988년에 됐고 1998년에 전 국민 이제 국민연금화가 됐으니까 아직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좀 적게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뭐냐면 이 도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령자 수도 많아지고 연금을 지금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금액이 더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의 표와 직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리 아까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제때 받는 거를 미리 땡겨서 받아버리시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버려서 그때는 만약에 이게 건물의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손해보시게 되니까 그냥 어떤 그 상식적인 룰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시고요.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특히 정치인들이 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책 갖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